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배로 거두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다 죽어요?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노래들이에요. 우리의 이 강의의 목적이 노래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을 거야. 거기 현인이 불렀다. 현인. 예. 아, 굿세어라 금수나. 예, 굿세어라 금수나. 오늘 그거를 할 겁니다. 이 노래는 1951년도에 처음에 구상이 돼가지고 53년도에 나왔어요. 당시 시대상이 이게 그 한국전쟁 그렇죠. 때 일이잖아요. 한국전쟁이 딱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1950년에 한꺼번에 내려와서 부산이 임시 수도가 돼 있다가 다시 올라가죠. 거기서 끝났으면 안 나왔을 노래예요. 또 내려오잖아. 예. 또 내려와서 생긴 노래라고.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6.25 관련한 모든 이런 거는요. 예. 내려와서 올라가는 데서 끝났으면 6.25 전체 콘텐츠의 한 10분의 1밖에 없었어요. 다시 내려온 거죠. 경기도 남부에서 전선이 형성돼가지고. 네. 그래야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서울이 다시 수복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10분의 9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한 전쟁 기간이었지만 예.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근데 막 안 나와도 되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요. 아마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서 중공군이 대규모로 참전하지 않고 그러고 끝났잖아요. 그렇게 끝났으면요. 네. 김일성이도 막 빨리 죽어버렸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통일이야 당연히 네.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아마 국군이 열렸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요번에 한미일 동맹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야. 북중러 동맹 회의를 하는 거예요. 녹화일 기준 오늘 아침 뉴스만 네네. 해도 중국하고 평양이 항공로가 열렸다라는 네, 말이 맞아요. 전기 전기 노선이 다시 새롭게 가동된다. 취항했다고, 예. 그런 거 보십시오. 지금 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북한이 이상징후가 발견됐거든. 북한이 망할 것 같거든. 그냥 긴급 수혈을 해주는 거야. 수혈을. 예. 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 한국전쟁 당시에도 북한이 망할 것 같으니까 긴급하게 중공군을 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대규모로 더 투입한 거지. 그리고 인해 전술 때문에 밀린 거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그리고 너무 추웠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 장진호 전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총이 이렇게 있으면 요러고 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얼어가지고 딱 붙어버렸다는 거잖아. 아, 그 정도로 체감 기온이 64도. 체감 기온 64도. 제가 옛날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난 타령한다고 이런 구독자들 많았어요. 아유.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에 연속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왔던 미군들이나 유엔군들은 우리나라의 기후가 어떻느냐 보니까 여기 아열대네 이랬다고. 근데 여기 아열대인가 봐. 그러고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이제 점점 시원해지죠. 예, 시원해지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뭐냐면은 겨울이 다가온다. 그러면 동복을 내가 보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메가더가 이거를 거부합니다. 됐어요. 괜찮다. 괜찮다. 11월 중순까지 끝내버리겠다. 네. 11월 중순은 웬 말입니까? 그 동복을 길었죠. 보급받지 않아가지고 미군들이 그 추위에 다 굴러오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이런 아주 따뜻한 곳에서 다 왔단 말이에요. 미군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6.25 전쟁을 생각할 때에 네. 세 가지를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가더가 그 동복을 지급받았더라면. 두 번째, 트루먼이 처음에 명령했던 대로 메가더가 따랐더라면. 뭐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평양까지 묶고 대동강을 이렇게 해서 함흥까지만 딱 먹고 거기서 끝내라 했거든. 근데 메가더가 실패한 거예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메가더는 뭐냐면 한국이 분단된 상황도 돌파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다음 대선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압록강 건너서 중공군까지 쓸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누가 으쌰으쌰하고 있어서 장개석이가 으쌰으쌰하고 있었다고. 장제스가 메가더 잘한다 라고 잘한다 하니까 이제 메가더가 신나가지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때 6.25 말기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개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황해도 남부 지역을 다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제 점점 국토가 뒤로 밀리죠. 1950년 12월 22일에서 23일에 벌어졌던 기적. 1950년 6월 25일 날 쳐내려와서 개성을 잃어버리고 네. 서울도 잃어버리고 네. 쭉 해서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네. 다시 올라오잖아. 인천 상륙 그렇죠. 작전을 통해서.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까지 해갖고 그때는 우리나라 완전히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통일된다고. 네. 와. 그러다가 중공군이 넘어왔대. 중공군이 넘어왔으면 몇 명이나 넘어왔으려고 이래 했는데 뒤로 쭉 밀려.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중공군이 내려왔다는 거죠. 이 내려온 중공군 때문에 뒤로 밀렸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다시 내려왔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그 낀 피난민들이 있었겠네요. 예. 그 12월 22일 날에 흥남에서 빅토리 메르디스호가 네. 내려오죠. 그래서 이 철수작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흥남하고 함흥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시대 때 질소비료 공장 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38도선을 가지고 북남으로 나눴을 때 남쪽에 국민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다고. 그다음에 해주도 겸이포 제철소가 있어갖고 요 두 개가 이 노동 직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 벌려고도 찾아갔고. 그런데 함흥의 쪽으로 해서 여기 장진강, 허천강 쪽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 엄청나게 추운 전투에서 예. 미국이 다 빨리 철수해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흥남에서 빨리 배를 타고 철수를 해야 돼.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흥남 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던 거야. 아, 미군이 철수한 미군이 알고. 철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배로 거두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다 죽어요? 그 사람들은 남한 쪽에 살다가 북한 쪽에서 48년도부터 50년 사이에 그런 통치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인 거야. 땅 빼앗고 공장 빼앗고 막 그 국유화 시키고 하는 게 공산주의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탈출해야죠. 그러니까 놔두면 다 죽는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 지금 인구가 적은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 20만 명을 다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읽어본 우리 어머니 이야기, 내 어머니 이야기라고 하는 만화책인데 거기도 보면은 함경북도 북청읍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요. 그때 뭐냐 하면은 나는 이 김일성이 밑에서 못 살겠다. 나는 내려갈란다. 이래갖고 내려와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 지주계급이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온 거지. 전에도 탈출의 의지는 갖고 있으나 못 내려온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 안 죽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로 빠진 거죠. 70몇 년 동안을 가만히 gat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강압적인 그 공산당의 엄혹한 통치. 예,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게 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장소는 빅토리 메르디스를 타고 죽음의 탈출을 한 사람들이 거제도의 포로수용소에 갔다가 국제시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국제시장이라는 곳은 그냥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 국제시장에 그 이름을 국제라고 이름 붙인 게 일본 제품도 팔고 미국 제품도 팔고 유엔군 제품도 팔고 나라들의 제품을 그래서 팔기 그 때문에 인터내셔널이 국제라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다룬 노래가 굿세어라 금수나. 예,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거는 제작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금수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프란체스카 여사 아시죠? 이승만 부인? 대통령의 부인. 그 사람을 프란체스카 여사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 네네. 그런데 뭐냐면 한국 이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이 이불안이라 그래서 불안. 이불안이요? 예, 불안. 그 불안이라는 이름이 좀 거부감도 좀 있고 이 그 좀 잘못 들으면 좀 이상하네요. 잘못 발음하기면 또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 금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굿세어라 금순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 현인 씨의 그 독특한 창법. 눈보라가 이렇게 우리가 이거 보세요. 현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독특한 창법을 갖고 이 목소리를 갖고 있느냐 하면 눈보라가 휘날리는 이거는
노래 부르는 축에 안 들어가. 어떤 사람도 처음에 부를 때 눈보라 가 이렇게 합니다. 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자자를 봤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이게 이산가족의 노래예요.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슬픈 사연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산가족의 슬픔에 있어서 이 노래만한 노래가 없는 거예요. 네.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